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매일 아침 출근하는 길, 혹은 밤늦게까지 고된 업무에 시달리는 그 순간에도 누군가는 단 한 번의 클릭으로 당신 평생 벌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어쩌면 씁쓸한 농담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2023년은 바로 그런 일들이 현실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벌어졌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열심히 살아가지만 때로는 노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좌절감을 느끼곤 합니다. 특히 2023년은 전 세계적으로 부의 불균형이 극단적으로 심화된 해로 기록될 겁니다. 상위 1%의 부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불어났고, 그들의 재산은 마치 복리 마법이라도 걸린 듯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습니다. 반면 대다수의 보통 사람들은 끝없이 오르는 물가와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한숨만 깊어지는 현실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혹시 벼락부자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벼락처럼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평생을 바쳐 노력해야 겨우 이룰 수 있었던 부가 2023년에는 마치 게임 속 치트키처럼 특정 소수에게만 허락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몇 년 만에 수십, 수백억 원의 자산을 축적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시스템 속에서 소외감을 느끼며 불안한 미래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과연 이 현상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시스템에 설계된 결과일까요? 오늘 지식의 소용돌이에서는 2023년 전 세계를 휩쓴 부의 불균형의 민낯을 파헤치고, 벼락부자들은 어떻게 탄생했으며 이 거대한 변화가 우리 사회에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탐구해보려 합니다. 단순한 경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걸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숨겨진 진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 이야기는 결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먼저 2023년 우리가 목격했던 부의 불균형이 정확히 어떤 모습이었는지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상상해 보세요. 전 세계 인구를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단 한 명 혹은 두세 명의 사람이 나머지 97명, 98명의 재산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2023년의 현실은 이보다 더 극단적이었습니다.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의 억만장자 상위 1%가 나머지 99%의 부를 합친 것보다 26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경 5천조 원을 더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규모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자가 더 부자가 되었다는 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의 증가 속도 자체가 달랐습니다. 일반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위해 피땀 흘리는 동안 상위 1%의 부는 하루에 약 17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2천억 원씩 불어났습니다. 마치 다른 차원의 경제 게임을 하는 것과 같았죠. 서울 아파트 한 채가 10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그들은 하루에 서울 아파트 2,000채를 살 수 있는 돈을 번 셈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이런 현상은 단순히 빈부격차라는 오래된 문제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마치 투명하지만 단단한 장벽을 세워놓은 것과 같습니다. 이 장벽 너머에는 무한한 기회와 풍요가 넘쳐나지만 장벽 이쪽에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너머로 넘어갈 수 없는 답답함과 절망감이 가득합니다. 2023년은 이 장벽이 그 어느 때보다 높고 두껍게 세워진 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팬데믹 이후의 경기 침체와 고물가 속에서 허덕였습니다. 월급은 제자리 걸음인데 생활비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죠. 하지만 동시에 특정 자산시장과 기술 분야에서는 전례 없는 호황이 이어졌습니다. 주식시장은 일시적인 조정을 거쳤지만 기술주는 여전히 강세를 보였고, 부동산 시장은 일부 지역에서 다시 불꽃을 튀겼습니다. 문제는 이런 자산 상승의 과실이 극히 일부에게만 돌아갔다는 점입니다. 이미 자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 자산의 가치 상승 덕분에 가만히 앉아서도 부자가 되었고, 자산이 없던 사람들은 그 격차를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2023년 부의 불균형이 우리에게 보여준 냉혹한 현실의 민낯입니다. 이러한 부의 집중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활력을 앗아가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 세대만큼의 기회를 잡지 어렵다는 상실감에 시달리고, 사회는 계층 간의 갈등과 불신으로 몸살을 앓게 됩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가 본 게임입니다. 과연 이런 벼락부자들은 어떻게 탄생할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벼락부자들은 도대체 어떤 마법을 부렸기에 단기간에 천문학적인 불을 거머쥘 수 있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거대한 흐름이 존재합니다. 바로 기술혁명과 자산시장의 특수성입니다. 첫 번째, 기술혁명과 플랫폼 경제의 지배력입니다. 2023년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첨단 기술이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발전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들은 특정 플랫폼 기업들의 손에 집중되어 있었죠. 예를 들어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관련 기업들의 가치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기업들의 창업자, 초기 투자자, 그리고 핵심 기술자들은 말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억만장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과거에는 공장을 짓고 수많은 사람을 고용해야만 거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몇 명의 천재적인 개발자들이 만들어낸 코드 한 줄 혹은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가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 대가로 상상 이상의 부를 창출합니다. 유튜브, 넷플릭스,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대표적인 예죠. 이들은 물리적인 제약 없이 전 세계를 무대로 사업을 확장하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네트워크 효과와 독점적 지위를 누립니다. 결국 이 플랫폼을 소유한 소수의 사람들은 전 세계 경제의 파이를 독식하는 구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야말로 승자 독식의 시대가 가속화된 것이죠. 두 번째, 자산시장의 광란과 유동성 파티입니다. 팬데믹 이후 전 세계 각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풀었습니다. 금리는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시중에는 갈 곳 잃은 돈이 넘쳐났습니다. 이 돈들은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바로 부동산, 주식,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2023년은 특히 자산시장의 변동성이 컸지만 동시에 특정 자산의 가격은 놀랍도록 상승했습니다. 예를 들어 팬데믹 기간 동안 폭등했던 부동산 가격은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기술주 중심의 주식시장은 인공지능 열풍을 타고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변동성은 심했지만 한 번의 급등으로 수십, 수백 배의 수익을 얻은 코인, 벼락부자 이야기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자산 가격 상승의 혜택이 이미 자산을 소유하고 있던 소수에게 집중되었다는 점입니다. 급을 모아 겨우 집 한 채 마련하려던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할 속도로 자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보며 좌절했습니다. 반면 이미 여러 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대규모 주식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도 엄청난 부를 불릴 수 있었습니다. 마치 모두가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미 결승선 근처에서 출발하고 어떤 사람은 출발선에도 서지 못한 채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상황과 같았습니다. 결국 2023년의 벼락부자들은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을 넘어 시대의 흐름을 읽고 기술혁명과 자산시장의 특수성을 영리하게 활용한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성공 비에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좌절하는 대다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과연 이런 시스템이 지속 가능할까요? 2부에 불평등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더 깊은 질문은 무엇일까요? 다음 챕터에서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제 2023년 부의 불균형과 벼락부자 현상이 우리 사회에 어떤 균열을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지 심도 있게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단순히 부럽다는 감정을 넘어 이 현상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사회적 갈등의 심화입니다. 부의 격차가 커질수록 사회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극명하게 나뉘게 됩니다. 가진 자들은 자신들의 부를 정당한 노력의 결과라고 주장할 것이고 가지지 못한 자들은 불공정한 시스템과 구조적 문제를 비판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립은 계층 간의 불신과 반감을 증폭시키고 결국 사회 전체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마치 시한폭탄처럼 사회 곳곳에 불씨를 심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희망의 상실과 동기부여의 저하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 즉 개천에서 용난다는 신화는 현대사회에서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는 현실 앞에서 많은 젊은이들은 좌절감을 느끼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갑니다. 어차피 안 될 텐데 뭘 열심히 해. 나는 냉소적인 태도가 만연해지고 이는 사회 전체의 생산성과 활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꿈을 꿀 수 없는 사회는 병들기 마련입니다. 세 번째는 민주주의의 위협입니다.
부의 집중은 곧 권력의 집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막대한 부를 가진 소수의 사람들은 정치 과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좌지우지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1인 1표의 가치가 훼손되고 대다수 시민의 목소리는 소외될 위험에 처합니다. 돈이 곧 표가 되는 사회. 과연 우리가 원하는 모습일까요? 네 번째는 경제 시스템의 불안정성 증가입니다. 소수의 부자들이 막대한 자산을 특정 자산에 집중 투자할 경우 그들의 투자 결정 하나하나가 전체 시장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자산에 거품이 끼고 그 거품이 터지기라도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 전체로 전가될 수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처럼 소수의 탐욕이 시스템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는 이미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괜찮을까요? 과연 우리는 이 거대한 부의 불균형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요? 물론 쉬운 해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사회적 논의는 필수적입니다. 부의 재분배,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교육 기회의 확대, 투명하고 효율적인 세금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정책적, 사회적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함께 고민하려는 의지일 것입니다. 2023년은 단순한 경제적 변화의 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가치관과 미래를 뒤흔드는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진 해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2023년 전 세계를 휩쓴 부의 불균형과 벼락부자 현상의 숨겨진 이야기를 깊이 있게 파헤쳐 보았습니다. 상위 1%의 부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불어나는 동안 대다수의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불안정한 미래 앞에서 고뇌해야 했던 한 해였죠. 기술혁명과 자산시장의 특수성이 만들어낸 이 거대한 흐름은 단순히 몇몇 개인의 성공담으로 치부할 수 없는 우리 사회 전체의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현상이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젊은 세대의 희망을 앗아가며 심지어는 민주주의의 근간마저 위협할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변화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는 사실 또한 깨달았습니다. 2023년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돈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아는 것을 넘어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줄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의 불균형 문제는 결코 특정 계층만의 숙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공동의 과제입니다. 오늘 언박싱 경제학에서 다룬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에 작은 파문이라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이 복잡하고 때로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2023년 부의 불균형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언박싱 경제학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